저도 처음에 이걸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제 마켓 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품목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수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잔금을 치르게 됐어요. 잔금을 못 치르면 회생을 해야 되는 단계였는데 간신히 잔금을 치렀고 어쨌든 이게 제 소유가 됐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본업으로 IT 쪽에서 일하고 있고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업을 하고 있는 민경환이라고 합니다. IT 업계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글쎄요,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 전공이 컴퓨터 공학인데요. 졸업하고 바로 창업을 하고 잘 안 돼가지고 부동산 중개업도 하고 배달 일도 하고 보험 일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게 됐어요. 그 부업으로 구매 대행 한다고 하셨는데 구매 대행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해외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을 저희 마켓에서 올려요. 마켓이라 하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곳에다가 저희가 상품을 올려요. 그러면 고객들이 그걸 보고 주문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또 그거를 해외 사이트에 있는 걸 주문해서 고객들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고, 비유를 하자면 이제 어르신들이 인터넷으로 뭐 상품을 사시는 걸 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자녀분들한테 대신 사달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 관련 회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구매 대행이랑 전혀 관련 없고 제가 사업자를 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매 대행을 알게 되신 거예요? 모든 직장인이 공감할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하는 일이 우리가 다 회사원이잖아요. 그럼 언제 이렇게 대체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있으니까 부업을 하고 싶잖아요. 100만 원만 더 벌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블로그나 유튜브 그런 데서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럼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은 시간적으로 저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블로그나 유튜브 이것저것 찾다가 구매 대행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동화로 하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AI 자동화로 구매 대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일을 대부분 다 하고, 그리고 집중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카페 같은 데서 해요. 이게 구매 대행의 장점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일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부업으로 구매 대행 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로는 매출이 얼마나 돼요? 평균적으로 원래는 한 5천, 6천 정도 나오다가 7, 8개월 차 되면서 1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자동화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컴퓨터가 일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본체 2대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일하다가 뭐 카페에서 일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써봤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서 업무 효율이나 매출을 극대화하는지가 결정되는데, 요즘에 다들 아시다시피 AI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상품 자동화 소싱하고 업로드, 그 다음 마켓 계정 관리하는 거 등등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종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출이 1억이면 순수익 얼마나 돼요? G1억이면 마진이 한 20-30% 정도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 벌려면은 하루에 10시간, 뭐 12시간 일해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본업도 있으신데 이게 병행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구매 대행을 한 이유는 몸으로 하는 일은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AI 자동화 소싱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돌아가니까 사실 2-3시간 정도밖에 쓰지 않고 있어요. 왜 그거밖에 안 걸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켓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이 일련의 작업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 마켓들을 가지고 있고 해외 사이트에서 이런 상품들을 대량으로 우리 마켓에 넣어주고 이거를 자동으로 해서, 실제 사람이 직접 상품을 올리고 하려면은 어떤 상품을 올려야 할까 고민을 하고, 어떤 제목으로 할까, 어떤 사진을 올릴까 라는 거를 고민하잖아요. 우리는 이 AI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마켓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싯대를 이용해 가지고 정성 들여서 한 마리씩 잡는 방법과 그물을 던져서 한 번에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네요. 피디님 쭈꾸미 낚시 해봤어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완전 중노동이거든요. 뭐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켓이라고 하셨는데 마켓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하자면 제 상점이에요. 마켓은 제 상점이고 거기다가 물건을 올려서 사람들이 이제 사게 만드는 건데, 만약에 PD님은 어떤 상품을 올릴 것 같으세요? 날씨 추우니까 뭐 지금은 겨울용품 같은 거. 보통 저희가 이제 다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팔라고 하죠. 그런 거를 판다고 했을 때 이 상품을 좀 싸게 다른 데서 떼와야 마진이 남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품이 제일 싼 국가가 있죠. 그 국가에서 상품을 직접 떼오는 게 아니라 주문만 해서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쉽게 대신 주문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 상품을 우리 마켓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이 상품 제목은 뭘로 하고, 사진은 뭘로 하고, 옵션은 뭘로 하고, 상세 페이지에서 구조를 어떻게 짤지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얘기만 들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걸 다 직접 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상품을 싹 스크랩해서 자동으로 업로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주문하면은 또 다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상품 정보를 마켓에 올려두고 고객이 주문하겠죠? 그럼 그때 저희가 주문을 하면 돼요. 대신 주문해 준다고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신 주문을 해드리면 되고, 상품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걱정이 덜하죠. 심지어 직배송까지 돼요. 근데 그럼 사람들이 직접 그냥 중국에서 주문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주문을 해요? 뭐 일단 가장 큰 거는 언어 때문이겠죠. 언어랑 결제하는 방식, 이런 게 복잡하고, 그리고 PD님이 만약에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검색했을 때 비교 대상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더 저렴한 거를 사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비교 대상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최저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뭐 할인을 받는다던가, 어디 검색해서 어디서 후기 쓰면 더 준다던가. 근데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이런 걸 다 귀찮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인해봤자 뭐 몇천 원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주문을 하는 거죠. 결론은 많이 올려서 내 물건이 많아지게 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입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대표님은 어떤 상품을 파세요? 상품은 사실 엄청나요. 뭐 의류, 가전제품, 가구 등등 엄청 무궁무진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걸 다 갖다 팔았어요. 왜냐? 저희는 AI 자동화를 하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제 마켓 수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특정 카테고리에 집중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산업군 품목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업군 품목이 뭐예요? 산업군 품목은 예를 들면 전선, 환풍기, 뭐 제습기, 송풍기, 볼트, 너트, 프린터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하필 그런 걸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좀 의외죠. 근데 이게 경쟁이 많이 없어요. 아까 PD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겨울성 상품을 판다고 했잖아요. 겨울이니까. 이제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팔면 잘 팔릴 것 같다고도 생각하죠. 그럼 경쟁이 엄청나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산업군인 이유, 보통 산업군은 한국에서 더 이상 제조를 하질 않아요. 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단가가 엄청 낮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수요는 있어요. 공급자는 적지만 수요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심지어 판매 이력이 있는 상품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팔리는 키워드가 중요하고 판매 이력이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럼 판매 이력이 있는 걸 어떻게 아냐? 우리가 일일이 다 검색해 볼 수도 없고, 그게 바로 AI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군을 보시면 기계 부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한두 개 팔리지 않아요. 한번 주문하면 수백 개가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업군을 밀고 있고, 중요한 게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한국 직배송으로 하니까 제가 신경 쓸 게 줄어들죠. 대량 주문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진이 많이 남는 거예요. 볼트 같은 거 한두 개 쓸 게 아니잖아요. 주문을 하게 되면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를 노려서 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배대지라는 건 또 뭐예요? 배송 대행지의 줄임말인데, 어쨌든 중국에서 주문을 하잖아요. 우리한테 바로 보내주면 되는데 그걸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 업체에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배송을 대행해 주는. 그럼 그러다 보면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 배송 대행지를 거쳐서 우리 쪽으로 와요. 그럼 이걸 반품하게 되면 또 다시 저희는 바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배송 대행지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참 불편하다는 거죠. 직배송은 바로 다이렉트로 한국으로 와요. 큰 장점이죠, 이게.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로 자동화로 소싱해서 업로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어떤 키워드를 주면 이 상품을 하나하나 제목, 이미지 등을 다 수집해서 업로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죠. 어떤 키워드를 주면 그 키워드를 기준으로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많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실제 판매 이력이 있는 것만 수집해서 올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건 여기서 공개를 할 수가 없겠죠?
되게 신기한 키보드가 있네요. 이게 매크로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직까지는 AI가 사람의 모든 일을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단순 반복 작업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그러면 이 키보드를 사용하는 건데, 이 키보드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작업하는 일들을 녹화를 하고 실행을 하면 그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귀찮은 작업들을 매크로 키보드로 하는데 사실 이것도 설정하고 하는데 불편해. 근데 제 직업이 뭐예요? 개발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만든 원클릭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단순 반복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우리가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시스템화 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혹시 어떤 거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중국 사이트에서 주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배송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송이 돼야 송장이 나오잖아요. 택배 송장 번호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쉽게 말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인 직장이신 것 같은데 왜 부업까지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자면 좀 긴데, 사실 저는 평범하게 살아서 잘 몰랐는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는 진짜 부모 잘 만났구나, 뭐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죠. 지금은 아니고. 저처럼 빚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하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을 하게 되고 잘 안 돼서 보험, 부동산, 택배 등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뭐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이런 시행착오가 좀 있으면서 저 스스로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전공을 졸업한 친구들은 바로 취업을 했을 때 저보다 경력이 엄청 높고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쌓아 올리는데 저는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서 이게 다양한 경험이고 이게 인생 살면서 나한테 다 돌아온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해도 이게 자꾸 가슴으로는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뒤처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이제 누군가 저한테 오피스텔 분양을 제안하는 거예요. 뭐 누군지는 비밀인데 어차피 뭐 안 궁금하시겠지만 3억 7천짜리 오피스텔이 있는데 3천만 원만 있으면 이걸 분양받을 수 있고 이거 무조건 오르고 피도 무조건 붙어서 만약에 부담되면 피 붙여서 팔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자기도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못 산 게 후회됐다 하면서 저를 엄청 꼬드기는 거죠. 뭐 재산 증식해야 되지 않겠냐, 결혼자금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뭐 제가 심신미약 상태였으니까 마음적으로는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컥 해버렸죠. 근데 이제 1년 2년 지나고 막상 잔금을 처리해야 되는데 돈은 없잖아요. 가진 돈은 없고 계약금도 사실 제 차를 팔아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모아놓은 돈으로 투자를 하게 돼요. 잔금을 준비하려다가 이 얼마 있지 않은 돈도 또 사기를 당했죠.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 회생하거나 파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부모님 몰래 한 거라 부모님께 말도 못 드리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결국 회생하려고 알아보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도 저를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막 비용을 요구하더라고요. 진절머리가 나긴 했어요.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진절머리가 좀 났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죽음의 노동이 시작됩니다. 본업을 하고 그 다음 퇴근하고 저녁 알바를 알아봐요. 쿠팡이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할 수 있는 알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근데 그것도 7일 이상 하면은 4대 보험을 내야 돼요. 아무래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수에 맞춰서 일을 하면서 다른 알바를 또 찾아서 폐차 알바를 알게 돼서 폐차 알바로 교체를 하고, 심지어 주말에는 코딩 알바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는 알바를 하면서 쓰리잡을 하게 됐죠. 근데 이렇게 쓰리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죽어나는 거예요. 뭐 잠도 못 자고, 뭐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벌리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시간당 얼마 받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몸으로 하는 일은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 뭐 블로그, 유튜브 막 다 찾아보다가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죠. 맨날 말하는 거. 이것저것 찾다가 해외 구매 대행은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AI가 자동으로 하니까 진짜 적게 일해도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잔금을 치르게 됐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여기 보시면은 계약서가 다 있는데 등기 권리증이에요. 오피스텔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일단 제일 급한 잔금을 치렀어요. 잔금을 못 치르면 회생을 해야 되는 단계였는데 간신히 잔금을 치렀고 어쨌든 이게 제 소유가 됐죠. 그럼 대표님 구매 대행 시작하셨을 때 매출이 처음부터 잘 나오셨어요? 아니죠. 사실 저도 한 달에 막 몇십만 원 정도 벌고 이랬어요. 문제가 뭘까 봤는데 제가 뽀잡을 한 거잖아요. 본업, 그다음 세차, 주말 코딩 알바, 해외 구매 대행.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싹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본업하고 해외 구매 대행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하던 매출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 유튜브 보면은 구매 대행으로 막 성과 낸 사람이 많이 없다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끈기 있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매출 1, 2천만 원 내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 이상 못 내는 이유가 디지털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를 못 견디고 그냥 본업이나 하자라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구매 대행 하시면서 막 CS나 반품 같은 거 좀 많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세요? 물론 저도 처음에 고객이랑 엄청 싸웠죠. 고객이 너 어디 사냐, 뭐 소송 건다,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CS나 반품이 마음이 무뎌지게 돼요.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그래서 저도 마인드를 바꿨어요. 정신건강에 좋게 그냥 반품해주고 그냥 다른 상품을 하나 더 팔아서 마진을 남겨야지, 그런 마인드로 바꿨고, 그리고 이제 CS 같은 경우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이걸 시스템화해서 CS나 반품 처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직장인분들 타겟으로 막 여러 가지 부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구매 대행은 뭐가 좋아요? 저도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블로그 작성하는 거라든지 마케팅하는 거라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해외 구매 대행은 저희가 AI 자동화 프로그램을 써서 돌려만 놓으면 되니까 뭐 저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주문 들어오면 똑같이 주문하면 되고, 제가 하는 방식을 따라오시면 월에 1, 200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집중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은 그냥 혼자 많이 벌면 되지 왜 굳이 수강생까지 모집해서 한탕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저도 이게 강의를 배워서 시작한 거잖아요. 의심을 많이 했죠. 아니 혼자 벌면 되지 이걸 왜 알려줘 라고 생각했을 때 아시겠지만 해외 구매 대행 시장 규모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저희가 다 한다고 해도 엄청 미미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아져서 매출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시장에선 되게 미미하니까. 마지막으로 소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평범하게 살아온 제 삶이 갑자기 제가 쓰리잡 뽀잡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지금 삶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갑자기 그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뭘 해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볼까, 혹은 우리 같은 직장인은 회사의 부속품일 뿐이에요. 언제 교체될지 몰라요. 미리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뭐 할까 재다 보면은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처럼 막상 닥쳐야, 억지로 누가 밀어붙여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월마다 낼 돈 이상만 벌자라는 마인드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일단 도전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촬영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